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오늘 또 리뷰를 하려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 FC 서울하고 인천 유나이티드 경기가 하나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경기가 아무래도 여름을 좀 그래도 나름대로 바쁘게 보낸 두 팀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관심이 모였던 것 같고 한 경기밖에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인천이 웃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제 뭐 서울이 져가지고 얘기가 많을 걸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네, 왔습니다. 어, 글쎄요. 제가 하려는 얘기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신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좀 제 방송이 좀 그렇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고 그게 좀 평소에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랑 좀 다를 때가 좀 많죠. 평소에도. 그러니까 이게 뭐 틀린지 아닌지는 좀 확인을 차차 해보시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이긴 팀부터 얘기를 하고 가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긴 팀이 또 잘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하고 갈 텐데요. 자, 인천은 여름 동안에 정혁 선수랑 뭐 강민수 선수나 이런 베테랑 선수들을 잘 영입했고 이제 김보섭 선수가 군대 갔다 왔죠. 이러면서 조금 보강이 있었는데 오늘 꽤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수비적으로 특히나 이제 인천이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번 시즌에는 중요했던 게 잘 맞고 일단 잘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골 넣자 이런 콘셉트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 정혁 선수가 오면서 확실히 허리가 더 단단해진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 뭐 김도혁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고 뭐 이강현 선수도 있었고 이렇게 많이 했지만 이 지금 인천의 이 중원에 필요한 미드필더 유형은 많이 뛰고 성실한데 그 와중에 볼도 좀 차야 됩니다. 그래야 더 쓰기가 좋아요. 김도혁 선수 같은 유형이 한 명 더 필요하다면 되게 좋았겠죠. 왜냐면은 수비 밸런스 잘 잡아주고 있고 또 1차적으로 끊어낸 다음에는 움직이면서 같이 전진시켜주고 패스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육각형 미드필더가 좀 필요했는데 정혁 선수가 사실 뭐 높이나 힘이 강하진 않지만 그 외의 것들은 뭐 빠지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베테랑이기도 하고 들어온 경기에 좀 그게 좀 티가 잘 났고요. 그다음에 김보섭 선수도 역시 부지런히 전반에는 조금 공격적으로 잘 움직였던 것 같고 후반전에는 수비적으로 잘 준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부상이었나요? 오랜만에 돌아온 이 김준엽 선수도 굉장히 영리하게 잘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아길라르랑 무고사가 골 넣는 장면을 딱 보면 아길라르 풀어 나오는 거 역시나 하고 그다음 이제 무고사 라인 깨는 거 역시나 이렇게 해서 인천은 지금 단단하게 승리를 지킨 점에서는 조금 칭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또 그 칭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 좀 아쉬웠던 점을 지적을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서울이 그렇게 막 역동적으로 막 뭔가 분위기가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퇴장당한 이후로는 이게 분위기가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였다면 물론 무고사랑 아길라르가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역습 찬스 중에 살려야 될 건 분명 있었다. 몇 장면들 슈팅이 나와서 그것도 이제 양한빈이 잘 맞기도 했지만 그거보다 좀 더 잘 만든 장면들이 한두 개는 좀 나왔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요, 사실. 그 네개바 쪽에서 그 템포를 잡아먹는 게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네개바가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네개바만 잘못이냐? 제가 보기에는 주변에서 움직이는 선수들도 이제 좀 동선 정리가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이게 바둑알 오랜만 잠깐 불러올까요? 역습을 나간다 그랬을 때 뭐 네개바가 뭐 왼쪽 측면에서 끌고 들어온다. 그럴 때 이게 뭐 3대3이라고 해볼게요. 3대3으로 있고 네개바가 여기서 들어온다고 해도 이게 동선이 이렇게 그냥 이 선수들 물러가는 거에 맞춰서 네개바가 드리블 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뛰면 아무것도 안 벌어져요. 사실 주면 뭐 잘릴 거 아닙니까? 이럴 땐 예를 들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선수가 이 앞으로 네개바 앞쪽으로 먼저 움직여주면 따라가겠죠. 그럼 이 선수 들어오겠죠. 그죠? 그럼 이쪽에 패스가 들어가게 해준다거나 따라 들어오면 이제 네개바가 이쪽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끌고 지나가는 두 명을 지나쳐서 이렇게 돌파를 해 들어간다거나 뭔가 이런 어떤 약간의 동선 정리 이거를 뭐 인천 선수들이 아예 안 했다가 아니라 조금 더 확실하게 움직여주면서 좀 동선 정리가 있었다 그러면 인천이 조금 더 득점을 추가하는데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아길레르랑 무고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 국내 선수들도 이런 쪽에서 좀 네개바랑 맞춰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후반 중반까지 가브리엘이 들어오기 전까지 굉장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인천은 좀 단단하게 경기를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승리한 팀에 대한 칭찬은
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인천이 아주 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막 뭐 이렇게 막 많이 리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2대0 3대0 이겼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연스럽게 패배한 서울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이번 경기를 보고 아마 서울 팬들은 굉장히 많이 화가 나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장기간 승리가 없는 게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뭔가 시원한 장면들이 안 나왔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대체 이 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을 좀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용도 뭐 그렇게까지 막 썩 좋았다고 하기도 그런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다른 쪽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좀 제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서울이 오늘 시도한 것들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제가 분명히 이제 약간 발을 뺀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 걸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도하는 거 자체랑 결과를 내는 거랑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아주 효과적인 뭐 공부 방법이 있다 해서 공부 방법 알려줬는데 그걸로 성적을 내는 사람이 있고 못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칭찬하고 싶은 거는, 일단 괜찮은 방법을 가지고 왔다는 거에 일단 점수를 주고 싶은 거고, 이걸로 성적을 낼 거냐는 사실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 것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새로 영입된 선수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 분명히 이제 조금만 가다듬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이제 조금 설명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짧게 한다 그랬는데 벌써 6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으로 포지는 이제 3백으로 나왔어요. 근데 3백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 이제 차우현 선수를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시도는 있었던 게 뭐냐면, 오스마르가 한 칸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수비 쪽으로 아예. 그게 일단 변화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가, 여기가 이제 이 두 명이 있고 오스마르 기성용이 쳐져버리면 너무 뒤에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6명은 뒤에 있고 4명만 공격하는 거냐. 여기다 이제 공이 안 도니까 팔루스비치까지 내려와서 뭐가 안 돌아간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드렸었고, 좀 이런 간격 유지가 너무 앞뒤로 벌어진다는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스마르가 내려와 버리면, 오스마르가 중앙 쪽으로 내려왔었죠. 내려오고 여기를 이렇게 약간 좁히는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예 빌드업 시에 키는 오스마르한테 줘버리고, 그러니까 방향 조정하는 거는 오스마르한테 줘버리고, 기성용 선수가 한 칸 위에서 움직이는 형태로. 물론 여기서는 이제 앞까지 패스가 찌를 수가 있으니까 너무 뒤에 있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은 이 뒤에 있는 오스마르가 잡고, 이런 형태를 썼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오늘 이제 많은 그 해설위원도, 이주원 해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박정민 선수 측면에 쓴 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전술적으로는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 서울의 큰 문제가 뭐였냐, 그러니까 4-2-3-1로 섰을 때, 이런 식으로 섰을 때 이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고립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나상호가 여기서 그냥 솔로 플레이로 이 3명을 다 뚫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메시가 아니잖아요. 네이마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도와줄 선수가 필요한데, 사실은 이쪽에 있는 선수들이, 이 풀백 선수들이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이쪽이 약간 뭔가 너무 옆에 역습 위기를 또 주는 게 많아지고, 또 그러자고 이 뒤에서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격이 안 풀리고, 이런 게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올려붙일 수 있는 게 좀 없었는데, 이거를 자연스럽게 여기를 오스마르를 이 뒤에다 내려버리니까 이 양쪽 스토퍼들이 이 뒤를 커버를 칠 수가 있고, 이 윙백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많았죠. 그래서 전반전에는 나름대로 이 선수들이 도와주려는, 윙포워드들을 도와주려는 움직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조용욱을 최전방에 세우고 팔루세비치를 약간 프리롤처럼 여기에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것도, 그러니까 여기 전형적인 윙어 자리가 아니라 이쪽 중앙에서 움직이는 팔루세비치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여기를 윤종규한테 맡길 거였기 때문이겠죠. 이게 좀 형태가 좀 3-4-3에 가까운 형태거나 3-4-1-2거나 약간 이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3-4-3에 가깝겠죠 사실. 근데 이쪽에서 이제 박정민 선수가 움직이면서 나상호 선수 쪽에서 이제 만들어진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나상호 쪽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이쪽에 이제 파이브백에 있는 이 윙백을 본인이 끌고 움직이면서 나상호한테 조금 숨통을 틔워주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이거는 괜찮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상대가 3백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줘야지 숫자 싸움이 맞거든요. 사실은 그건 맞긴 맞거든요. 그러면 괜찮았고, 제가 이제 하나 적어놨던 거는 전반 23분 적어놨네요. 이거가 패스가 깔끔하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아마 기성용,
조영욱, 나상호 이렇게 3자가 돌아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한 전반 22분 몇 초 이렇게 22분 후반대, 그러니까 전반 23분 적어놨다 그러면 이제 22분에서 23분 사이거든요. 그 장면을 보시면 아마 이쪽에서 패스가 돌아가는데 거기서 이게 3자 움직임이 돌아가는데 3자가 돌아가는 이유가 이게 예전에는 약간 너무 기성용이 뒤에 있어서 이렇게 된 느낌이라 패스가 들어가면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리가 너무 멀었는데 기성용이 전진 배치돼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복작복작 되니까 좁은 데서 풀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있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하나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시도는 물론 결과적으로는 실패지만 이런 시도를 안 했다 그러면은 또 그거 가지고도 이제 비판을 할 수 있거든요. 팀이 안 돌아가고 있는데 왜 전술적인 시도를 아무것도 안 하냐, 왜 계속 안 되는 걸 고집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분명히 그 면에서는 저는 이제 좀 마냥 시도가 없었다, 마냥 이상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가혹하지 않나라는 점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반전에 이렇게 앞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윙백들이 도와주는 상황에서 움직임들이 몇 번 나와요. 이게 잘 안 나오는 게 이제 공이 주로 이 위치쯤에 몰려 있고 여기서 아무래도 많이 돌잖아요. 인천이 내려선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중계화면이면은 한 이쯤에 잘려버려요. 이 뒤로는 안 나온다고요. 골키퍼 있는 데까지는 안 나오는데 전반전 장면들을 잘 돌아보시면 이제 이쪽에 높이 전진한 올라온 선수들이 있으니까 요거 맞춰가지고 이쪽으로 이 수비 사이로 빠져들어가는 움직임이 꽤 많았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제가 적어놓은 거는 전반 37분에 뭐 나상호 선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전반 더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전반 10몇 분 때였는가, 10몇 분 때 맞나요? 조용욱 선수도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기성용 선수 패스를 조용욱 선수가 돌면서 받으려고 그러다 놓쳤던 장면, 그런 장면들을 보시면 분명히 서울이 이런 수비를 어떻게 깰까를 좀 고민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제가 이제 이런 시도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 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서울 팬들이 좀 답답하시다라고 느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약간 그런 겁니다. 내가 뭐랄까요? 공부를 할게요. 공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랑 내가 이제 제가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이거 열심히 외웠어. 그런데 문제를 푸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공부랑 좀 다른 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내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해왔는데 기출 문제를 안 풀어본 것 같은 느낌이랄까? 약간 왜 그러냐면 인천이 서울을 어렵게 만들잖아요. 당연히 상대를 하는 팀이니까 당연히 서울을 까다롭게 만드는 문제를 낼 거란 말이에요. 수비들이. 근데 그거를 많이 풀어봤냐? 이 똑같은 전술에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경기에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오답 노트를 썼어요. 그러면 이걸 수정해서 나오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전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플랜 A를 가다듬어 가는 건데 지금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은 전술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이니까 인천처럼 단단하게 수비를 꾸리고 나온 팀 상대로는 공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시도는 했지만 그런 거는 이제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천이 워낙 여기 사이가 좁아요. 사실은 이 3선하고 2선 사이가 너무 좁으니까 특히나 이제 이번 경기에 정혁 선수도 들어오고 뭐 박창환, 구본철 다 많이 뛰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좁아서 사실은 여기다 볼 투입해가지고 뭘 하기가 쉽진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뒤로 돌고 다시 또 찾아가고 들어갔다 다시 돌아서 나오고 들어갔다 돌아서 다시 나오고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왜냐면 억지로 찔러 넣었다가 끊기면은 역습 주거든요. 그게 오히려 이 점유율 잡고 하는 팀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0대 0인 상황에서는 좀 신중하게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1대 0까지도 신중하게 풀어갈 필요가 있죠. 왜냐면 2대 0이 안 되면 와중에 쫓아가야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고 본인들도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좀 필요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와중에 나왔던 한두 번씩의 그 이 수비 뒤를 파고드는 이런 직선적인 움직임들이 나름대로 예전하고는 다르게 조금 그래도 일리가 있는 움직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백에서 이 뒤에서 찔러주는 그 기성용에서 나상호로 넘어가는 그런 성남전이었나요? 그 기가 막힌 롱패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개인 능력에서 나오는 거고 이게 팀적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기성용이 있어야 되고 나상호가 있어야 되는 장면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고요한하고 기성용이 올라와서 좀 더 이 선수들하고 간격을 좁혀주고 더 위협적으로 패스도 넣어주고 연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전술적인 선택은 제가 보기에는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발생했죠. 이제 변수가 익숙하지 않았던 박정빈이 공을 너무 예쁘게 잡아놓고 풀어나오려다가 살짝 미스가 나면서 거기서 이제 퇴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퇴장을 줘도 할 말은 없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또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면 저 같았으면 경고 줬을 것 같아요. 이유는 있어요. 왜냐면 그 박정민 선수 발을 보면 이제 무고사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이제 발로 지켜놓으려고, 뭔지 아시죠? 발 먼저 넣어서 발목을 본인이 먼저 넣어가지고 공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무고사의 발목을 향해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타이밍 늦으면서. 그래서 이제 경고가 아니라 퇴장을 줘도 할 말은 없는데 저 같으면은 그래도 그 어떤 의도를 봤을 때는 경고도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뭐 변명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11명이 돼버리니까 10명이 돼버리니까 이제 경기가 되게 어려워져. 이렇게 한 명 빠져버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쉽지 않았다. 왜냐면 11명이 같이 싸우면 동수로 싸우면서도 뚫리지 않았던 인천의 수비가 숫자가 하나 더 여유가 생겼는데 뚫릴 리가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확실히 뚫기는 쉽지 않았고 이 변수가 조금 크게 다왔다,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55분까지는 퇴장당하는 그 시기까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걸 결과를 내는 건 좀 다른 문제고, 그 다음에 조금 그동안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은 보였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저는 좀 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수들 평가를 좀 해야 되겠죠. 오늘 이제 2명의 선수가 이제 FC 서울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들어온 고요한 선수까지 조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고요한 선수부터 얘기를 할까요? 고요한 선수는 역시 기술도 있고 다부지게 잘 뛰고 이런 건 있는데, 오늘 보니까 좀 경기 중에 이제 좀 승질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런 팀이 안 풀리는 와중일수록 좀 더 분위기를 끌고 가야 되는 건 있어서 베테랑이니까 조금 더 선수들을 독려하는 맛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약간 하다가 이제 본인 맘대로 안 되고 주변에서 안 따라왔을 때 약간 좀 짜증내는 것 같았는데, 그런 면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오스마르를 한 칸 내려 쓰고 기성용의 파트너로 쓰기에도 고요한이 괜찮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좀 지금 FC 서울이 중앙 수비수들한테 약간 그 볼줄이 조금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좀 제가 이제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스마르를 갖다 놓고 이 고요한을 그 자리에 쓰는 거는 분명히 괜찮은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3백을 세워놓고 앞에 투미드를 세운다 그러면 공격과 수비를 둘 다 잘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고요한이 괜찮은 선수가 될 것이다, 선택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동원하고 가브리엘 바르보자죠. 브라질식으로 하면 바르보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브리엘은 오늘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높이가 확실합니다. 높이가 확실한 것 같고 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머리를 헤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동료들을 보고 위협적인 위치에 잘 떨어뜨려 주더라고요. 뒤로 넘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앞에다가 잡아줄지, 뭐 이제 목인지 가슴인지 막 이런 걸로 내주는 걸 보니까 분명히 포스트 플레이어로서의 강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이 필요한 게 사실은 결과잖아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일단 몇 번 이기고 나면 분명히 여유가 생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그러니까 서울만 만나면 모든 팀들이 다 내려서 버려요. 왜냐면 서울이 급하잖아요. 지금 이게 참 웃긴 게, 전북이나 울산처럼 지금 위에 있는 팀들 상대로만 잠그는 게 아니라 서울 상대로도 잠궈도 돼요. 왜냐면 서울이 급해요, 1승이. 그러니까 서울이 마냥 잠글 수도 없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같은 팀들은 순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서 버리죠. 그럼 또 서울은 어쩔 수 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바르보자처럼 높은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다 그러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오늘 보여준 것처럼 델브리지를 막 제압하고 막 오반석, 김광석을 괴롭히는 그런 대형 공격수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런 생각에서는 괜찮은 영입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다른 장점이 또 있겠죠. 그런 걸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만 원툴로
그냥 머리만 잘 쓴다, 뭐 높이만 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다 적응을 할 겁니다. 이제 이거 괴롭히는 방법이 있는데 키 큰 선수들 괴롭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예 못 뜨게 만드는 거예요. 뜨기 전에 괴롭히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뜨면 이기니까 뜨기 전에 밀고 잡아당기고 꼬집고 막 그냥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방법이거든요,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처음 당하니까 인천 선수들이 당한 걸 수도 있어가지고 바르보자가 만약에 이제 머리만 쓸 줄 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약발이 좀 빨리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너무 압도적이면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조금 지켜봐야 될 건 같지만 어찌됐든 지금 서울한테 필요했던, 어떻게 보면 박진석 감독님한테 필요했던 펠리페 같은 선수가 와줬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들은 바가 있어가지고 가브리엘 바르보자는 가격 대비를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영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건너 들은 거라 가지고 자세한 썰은 풀지 않겠습니다만, 자, 그다음에 이제 지동원 선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동원 선수가 사실 그렇게 많이 막 자주 보인, 그러니까 게임 중에 자주 보인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몇 번 안 한 장면들에서도 저는 괜찮아 보였어요. 이게 지금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전 괜찮아 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동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 클래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본 장면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좁은 위치잖아요. 좁은 형태에서 원톱으로 싸운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원톱으로 싸운다는 게 이렇게 좁은 데서. 그렇잖아요. 여기 막 이렇게 바글바글한 데서 공을 잡고 뭔가 지켜내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동원 선수한테 제가 좀 그래도 괜찮다고 느낀 점은 뭐냐면, 지동원 선수 공이 없을 때 한번 돌려보세요. 경기를 후반전 그 한 30분 정도 되니까 서울 팬들이시라면 그런 걸 잘 보시면 지동원 선수는 공을 패스를 받기 전에 움직임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쪽으로 받아주는 척 하다가 이렇게 돌아 나온다거나, 움직임 같은 게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간다거나, 아니면 순간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받으러 나오면 따라 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짝 따라 붙는데, 이게 지금 개인 능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따라 붙으면 돌아서는 척 하다가 다시 뒤로 받는 거 있잖아요. 발로 하는 거죠. 주로 발 바깥쪽으로 쳐놓는 척 하다가 다시 접어가지고 뒤로 나온다거나, 아니면 잡아놓는 척하고 뒤로 돈다거나, 이런 식의 공을 받는 순간에 1대1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적으로 자기한테 압박 들어온 선수를 대처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유럽에서 뛰던 선수라서 움직임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선수들이 이제 이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면서 한두 명 제쳐주고 공을 지켜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여기가 좁은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 그냥 뒤로 안정적으로 나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받는 척 해가지고 이 선수랑 순간적으로 해서 잠깐 해서 이겼어요. 딱 이겨줬어요. 공을 딱 지켰어. 그럼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선수도 올라올 시간이 있죠. 그죠? 이 선수도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공격수랑도 연계가 되고, 뭐 여기가 들어가면 이제 일루 들어가고 뭐 일루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뭐 이제 연계 플레이 해줄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공을 잡아놓고 공격적으로 잡으면 더 좋고, 어찌됐든 잡아놓고 지켜줄 만한 선수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인천처럼 다부지게 붙는 팀 상대로는 조금 기술적이고 영리한 선수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동원 선수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중앙에 있으면서도 측면으로 빠지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지금 서울이 워낙 공간을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팔루스비치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도 계속 뒤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앞에서 흔들어주는 것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좀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브리에우 바르보자처럼 시간을 좀 두고 보긴 봐야 되겠죠. 지동원 선수가 어떤 시너지를 서울과 낼 수 있을지 봐야겠지만, 역시 저는 개인 능력 자체에서는, 그러니까 뭐 빨라요, 힘이 좋아요, 막 드리블이 너무 화려해요,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그런 그렇게 쉽게 눈에는 띄지 않지만 공 없을 때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클래스 있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선수는 맞지 않나라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또 25분이나 했네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